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이모작에 오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너무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뉴스포털 1 고성중 대표님이 저희의 유튜브 강의를 영상 뉴스로 뉴스화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그리고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행복 코디네이터 창시자인 김용진 교수가 앞으로도 열심히 앞장서고 뛰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한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일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망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망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망합니다.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넘치는 세계 3대 투자자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있죠. 짐 로저스입니다. 이 짐 로저스 회장이 아베노믹스의 일본은 경제적 종말을 했다고 2015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20년 동안 저성장에 허덕이는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그가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일본은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 두 번째는 채무 급증, 세 번째는 아베가 아직도 총리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3가지 때문에 일본은 망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2세 이상이 되면 일본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을 보면 언젠가는 버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은 일본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로저스 회장이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북한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저성장 국가이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1980년대 중국이나 2010년도의 미얀마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로저스 이야기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어쨌든 로저스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면서 한국이나 주위 국가들을 거지로 만드는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자신을 깎아먹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자, 로저스 회장의 이야기를 이제 근거로 해서 김용진 교수는 10가지 이유로서 일본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침략 건성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를 무조건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는 국제적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 과거사에 대한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비윤리적 태도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의 연세는 짧다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중세 독일의 제국, 그리고 근대의 대영 제국, 현대 일본 일제 이런 거 다 망했지 않습니까? 독특한 대가를 치렀죠. 세 번째 이유, 대기업이 망하거나 합병당하는 것으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표적 제조업체가 히타치죠. 이게 반도체 제조장치 자회사 히타치 국제전기를 미국 일본 펀드연합에 매각했다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 1946년에 전기밥통으로 시작한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소니입니다. 이 소니가 여러분, 지금 50대인 제 동료들은 아시겠지만 워크맨으로 세계 시장에서 아주 유명했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소니 제품들 요즘 여러분 사십니까? 삼성이 더 좋습니다. 삼성 거, LG 거, 우리 국산 거 이용하시잖아요. 파나소닉, 미쯔비시, 도시바, 샤퍼, 요즘 여러분 이거 생소하죠? 이거 이미 옛날 물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망하는 이유, 네 번째, 자연재해를 들 수 있습니다. 호우, 태풍, 지진, 쓰나미 같은 거 심심찮게 들어오죠. 작년 6월에 오사카 지진이 일어났는데 1조 2천억 원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서일본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200여 명 죽었다 그러면 엄청난 재산 손실이 일어났겠죠. 작년 9월에는 태풍 제비가 간사이 지방을 때려가지고 제비 때문에 비행기가 날지 못했습니다. 3일간. 작년 9월에는 북해도에 지진이 나서 1,300억엔 손실이 났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 이러한 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일본 전역을 강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본이 망하는 다섯 번째 이유, 여러분 잘 아시는 후쿠시마 원전 피해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원전 사고 아시죠? 1979년 3월에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두 번째는 1986년 4월에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던 원전 사고, 그리고 세 번째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났죠. 자, 이거 심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금 엎으려고 일본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안 될 일입니다. 가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살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폭이 됩니다. 외부 피폭도 되고 내부 피폭도 됩니다. 지금 세슘이 말이죠. 태평양 지역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먹거리가 오염돼서 들어올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데 이게 한 500년 지나야 없어진다고 하니까 500년 동안 살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그동안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거예요. 건강에도요.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다음에 이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후쿠시마 현립의대에서 2010년과 2012년 이렇게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백내장이 227% 급증하고 심장 협심증은 157%, 뇌출혈은 30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소장암은 4배, 전립선암은 3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일본 가시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는데 동경도 세슘이 검출된답니다. 거기에 방사능 수치가 높답니다. 일본 전역에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 또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 이런 거 먹으면요. 내부 장기의 피폭이 돼서 20-30년 뒤에 엄청난 환자가 급증할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그걸 충당하겠어요? 병원비를? 망할 수밖에. 자, 일본이 망하는 이유 여섯 번째. 일본의 젊은 아이들이 유튜버나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고요. 연구원은 별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 어떤 전자계통의 초과학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일본이 망하는 일곱째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작년도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일본 인구의 20.7%가 되었습니다. 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 가능 연령인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2017년 대비 51만 명이 감소한 7,550만 명이었답니다. 이게 2018년도 작년 통계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 노인으로 가고 있으면 망하는 거죠. 일본이 망하는 이유 여덟 번째, 인구 감소입니다. 2018년도 통계에 보면 1억 2,644만 명입니다. 8년역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100만 명 되니까 우리보다 2배 반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일본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말이죠. 그리고 15세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로 역사상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놓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인구 감소는 일본의 자연적인 멸망을 예고하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대한민국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력이 지금 신장되고 있고요. 세계의 허브 국가로 등장할 겁니다. 자,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3050 클럽에 진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제 일본에게 도움 안 준다는 거죠.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서 팔아먹고 이득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해 가야 되므로 한국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돈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계 군사력 7위가 한국입니다. 일본이 작년에 8위였는데 올해는 6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전투기를 사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삐까삐까합니다. 한국의 육군이 엄청나고요. 해병대 대단합니다.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면 일본은 초토화됩니다. 세 번째, 세계 유명 대학의 천재 장학생 일본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세계 유수 대학의 장학금을 휩쓸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 글로벌 기업 1위 우리 한국에서 나옵니다. 1위, 2위, 3위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5번째, 한국인들의 특유한 근면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강의, 인생 이모작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40대, 60대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는 20대에도 80% 이상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네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저력 있습니다. 깡다고 있다고요. 한다니까요. 하면 된다니까요. 해보자니까요. 자, 인생 이모작 우리 희망 가집시다. 대한민국이 저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겁내지 맙시다. 그게 10번째 이유입니다. 아베 정권의 발악은 일본의 패망을 자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다는 것은요, 발악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발악합니다. 지금 일본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원성을 외부로 표출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한국이 타깃이 된 것뿐입니다. 한국은 잠재력이 큰 거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고 조센징으로 피하했지만 이제는 세계 속에 글로벌 리더 국가로 한국이 쭉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악하는 겁니다. 자, 1번 망합니다. 여유를 가집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